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김종현 나눠봐야죠. 의원 나와 계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난주에 고생하셨어요. 아니, 지하철 이거 때문에. 새벽 5시에 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빨리 오셨더라. 그때 너무 놀라셨나 봐. 아유,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성의가. 아닙니다. 네, 시작해 보죠.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마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뭐 앞전에 다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기술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세 구간에선 다우 지수가 강했는데요. 오히려 다우 지수의 탄력이 떨어지고 S&P가 0.9%, 나스닥이 1.8%,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106 수준으로 내려갔고 네. 유가는 또 강세를 보이면서 88달러 수준, 좀처럼 쉽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눈에 띄는 양상인데요. 3.8%대까지 떨어지면서 4.1에서 움직였던 이 상황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 자체가 결국은 그동안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기술주들을 끌어내렸는데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맵을 보시면 굉장히 드러나는 특징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약세 부분이 전부 뭐냐? 헬스케어와 제약사들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 헬스케어와 제약사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약세 구간에서도 계속 좋았죠. 신고가 내지는 강하게 버티는 업종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뭐 공화당의 뭐 승리 가능성을 점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약사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신약 얘기들이 나오면서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지수도 대부분 다 돌렸죠. 오전에 일단 어제 급등에 따른 목요일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받았다가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탄력은 나스닥 쪽으로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간 기준으로 봐도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악재가 불거지고 있는 테슬라,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디즈니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뭐 8에서 10% 정도 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할 정도로 주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한 악재가 드러난 기술주 영역에서는 두 종목, 뭐 디즈니를 기술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약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와 제약업종 정도, 이 정도를 뺐을 때 이번 주 미국 증시도 대부분 다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금리가 하락한 것, 그다음에 달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크게 기여한 것이고요. 이런 쇼스퀴즈가 일단 반영된 상황인데 아까 이제 뉴스 3에서도 전해주셨지만 민주당의 상원 승리가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음 주 증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조작 결과까지 봐야 확실하게 선거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었다면 이제는 선거 결과가 최소한 50대 50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정책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재차 고개를 들지 여부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국내 증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도 지난 금요일은 뭐 아쉬운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3%의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의 지금 마켓맵을 보시면 과연 이런 게 존재했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빨간색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마켓맵이 있어요? 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신한금융투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KLX 100종목의 지금 마켓맵인데요. 지금 뭐 네이버도 굉장히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카카오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카카오 3대장이 그러니까. 네, 상한가 들어간 지금 종목은 거의 뭐 검정색으로. 보라색이 제일 적은가 보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높은 거고 거의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서 거의 뭐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급등하는 양상이죠. 뭐 차기 게임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쇼스퀴즈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우리나라 K200이 코스피 100보다 0.5% 정도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 쪽 종목군들이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여전히 이제 대형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닥도 3%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인데 미국 증시 공화당 효과 약화라는 제목은 왜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못했잖아요. 네, 제가 실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야, 근데 저 매분 3% 한번 만들어 볼까? 3%. 너무 좀 약간 노란색은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그지? 약간 좀 이게 느낌이 안 사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 글씨도 너무 작아서 뭔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종목을 많이 넣으면 네. 어디든 글씨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까요? 차라리 이렇게 뭔가 코드가 네. 더 애플이나 짧고,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강렬했다면 좀 더 보기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시옷 지읒 이렇게 이제 가면 좀 낫겠군요.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표시해도 좋을 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뭐 SA 뭐 이렇게 표시해서 뭐 근데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니 이제 근데 저 컨센서스 삼성전자의 형성되겠죠. 준말이 뭡니까? 통상 삼전이라 그러죠. 아 옛날에 내가 모셨던 차장님은 그걸 계속 성자라 그러는 거야. 성자는 뭐예요? 삼성전자. 아, 삼전이 아니고 성자. 우리가 막 차장님 삼전이 뭐 성자라니까 그럼 삼성전기는 어떻게 해요? 성기지. 아침부터 왜? 아니 그분 참 아침부터 왜 그러니까. 그러신데 그렇게 간다 이거죠? 네. 하여튼 뭔가 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이렇게 보면 뭐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자고. 네, 느낌이 좀 안 와요. 느낌이. 네, 이거 어떻게 권 팀장도 시켜?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주 금요일은 쇼스키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거래를 대거 실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좋은 부분만 있느냐 한 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가 넣어놓질 않았네요. 지난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도 약세를 인간적이죠. 보인 섹터가 이제 섹터라기보다는 두 종목이 이제 특징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워낙 이제 다 올랐으니까 내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롯데지주가 일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때문에 거래를 실으면서 대거 하락한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또 보험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렸거든요. 초약세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강세장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과 또 거래를 실으면서 수급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는 건 좋은데 뭐 하루에 막 30%씩 움직인 종목군들이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을 보는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오른 종목 말고 금요일 날 급등한 종목군들은 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양호하게 받는지가 이제부터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쇼스키즈로 오른 종목군들은 조정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그 조정이 양호하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뭐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술적 지지선을 쉽게 내주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름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일정이랑 뭐 체크 포인트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좀 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방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일은 빈살만이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G20 정상회담 있고 그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있어서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은 이런 정상회담 자체가 열린다는 것. 물론 G20에서 과거처럼 어떤 그 컨센서스가 나올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일단 중요한 회의 두 가지가 열리니까 이런 두 가지 회의에서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유가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 세계 공급망의 재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각각의 국가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충돌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독일이 뭐 중국과 계속 관계 갖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 것이고 네. 미국 뭐 IRA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민주당의 지금 상원 승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마무리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MS CEO 내한, 그다음에 에어버스 CEO도 내한하고요. 빈살만도 방한하는데 여기서 MS CEO와 빈살만 방한의 공통 분모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 5대 그룹 그 CEO들을 만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이들의 행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온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스타 열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게임 행사라고 할 수 있는 G스타가 열리니까 관련돼 있는 게임주들이 지난주에는 일단 쇼스키즈로 반등을 보였는데 G스타로 또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을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어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백스코에서 매년 열리고요. 자, 실적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마감. 그래서 오늘 페노션, SM, CJ, CJ제일제당 정도 하면 거의 이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월마트, 홈디포, 시스코가 항상 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실적 발표가 있고 엔비디아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밀릴 때도 엔비디아가 제일 처음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더 힘을 내주는지에 따라 최근 뭐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또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네.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15일 날 발표될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같은 실물 지표가 어느 정도나 이제 둔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8일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판매, 10월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정도 한번 쭉 살펴봤고 오늘 살펴봐야 될 뭐 또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일단 신용대출이 8%, 주담대 7%, 우리은행이 예금금리를 5%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증시도 반등하고 있고 연말 분위기 좀 좋아지지 않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이 금리 쪽에서는 미국채 금리는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우리도 이제 미국채 국채 3년물이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안정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가 계속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행이 받는 금리들은 한은도 어쨌든 금리를 빅7은 아니더라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네. 또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인 유동성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FTX가 지금 뭐 파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뭐 솔라나라든지 각종 코인들의 변동성이 또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코인 시장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무언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최근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과거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은행의 파생 상품으로 연결돼서 쭉 연결되는 뭐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코인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외부로 확대되는지 여부도 반드시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악재 요소로선 작용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주의가 필요한 요소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오늘 산업 측면에서는 LG전자가 가전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사업 3가지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헬스케어, 하나는 모빌리티, 하나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미국에 있는 조그만 회사들을 사서 협력하는 형태 혹은 뭐 M&A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LG전자가 가전이 이제 캐시카우고 그다음에 전장 부분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LG전자와 관련된 뉴스로서는 LG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10대 기업들이 가전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다. 가전이 아니라 그 충전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GS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각종 그룹들이 모두 나서서 힘을 주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이 2차전지내 뭐 전기차 내에서 순환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2차전지 소재와 셀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이 탄력이 둔화되었을 때 2차전지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 광군제 이제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 K뷰티가 그래도 선방했다. 그래서 LG 생명과 생활건강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매출이 한 4% 정도밖에 안 빠졌다. 그래서 전체 원래 매출로 보면 크게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비교적 선방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중국 시장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고 해외 시장 늘려 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이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광군제를 축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늘렸던 화장품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지 여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 쪽에서는 ABCP 안정위에서 4,500억 자금 집행한다는 얘기를 목요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국채은행 자금까지 투입해서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중소증권사 ABCP 물량을 연말까지는 모두 소화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10월달 매수를 총 집합해봤을 때 3.5조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환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가 계속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장도 뭐 단기 등락이 분명히 있겠지만 최근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높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코스피가 그때 이제 박병창 차장님도 이 부분 많이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부장님입니다. 부장님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하락 추세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20주선을 강력하게 일단 돌파를 거래를 실으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조정이 최소한 저항선 돌파 이후에 안착 과정으로 나타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최근 추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만 계속 나타날 거냐? 아니면 코스닥 시장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한 발 더 나갈 거냐를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뭐 LNF 같은 거 많이 올랐네요. 네, LNF도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전고점까지 넘진 못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뭐 리포트도 나오고 있던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일단 뭐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즉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의 사이즈 이동이 있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 친구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 펄어비스는 밑에 줄 가운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떨어진 거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냥 뭐 시세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릴 부분 없는 것을. 야, 다 우상향인데 펄어비스만 어떻게 하겠다. 아니 펄어비스는 왜? 그러니까 쭉 잠깐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떨어졌네, 그죠? 엄청 떨어졌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주들도 최근에 실적이나 신규 게임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주지 못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게임주들 뿜뜬데 진짜. 네, 냉혹한 평가가 있는 것 게임주도 같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게임주 뿜었지. 아, 그래요? NC소프트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금요일엔 급등했고요. 넷마블은? 카카오 게임즈도 넷마블도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넷마블 좀 안 좋지 않나? 넷마블 한번 실적? 넷마블이요. 자, 그래도 마블이. 조금 몰랐네, 조금.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주도주 그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코스닥 시장으로 뭔가 또 이동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그 지난주에 일단 종목군 흐름으로 봤을 때 IT 세트 쪽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IT 부품 쪽에서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도 턴했고 LG 이노텍도 턴했고 삼성전기도 턴하면서 그런 대형주들이 턴하면서 뭐 밑에 신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까지 다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뭐 광군제를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그 IT 세트의 소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고 소진이 되지 않으면 뭐 여전히 뭐 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제일 먼저 턴하면서 IT 부품이나 이런 쪽도 자극을 하고 있고 일부 장비주들도 자극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만약에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우리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당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